제블린은 적외선 영상 탐색기를 탑재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휴대용 미사일로 개인이나 2~3명의 병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블린은 탱크와 장갑차, 건물 또는 저공 비행 중인 헬기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블린은 크게 발사 명령을 내리는 발사 지휘 장치와 라운드로 구성됩니다. 라운드는 미사일, 발사관, 그리고 배터리 및 냉각 장치로 구성됩니다.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발사관은 미사일이 발사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발사관 앞뒤로 덮개가 있습니다. 전방 덮개는 탐색기를 감싸고 있는 돔을 보호해줍니다. 미사일이 발사를 준비할 때 전방 덮개는 제거해줍니다. 후방 덮개는 발사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데요. 미사일이 발사되면 폭발로 인해 가운데 부분이 날아갑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발사관은 폐기됩니다. 배터리 및 냉각 장치에는 리튬 배터리와 아르곤 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는 미사일이 발사관 안에 있을 때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발사 후에는 미사일 내부에 있는 열전지가 전기를 공급합니다. 냉각 장치에 있는 아르곤 가스는 미사일 안에 있는 적외선 탐색기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발사 지휘 장치는 제블린에서 유일하게 재사용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발사 지휘 장치는 발사관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라운드와 발사 지휘 장치는 잠금 장치를 통해 전기적, 기계적으로 연결됩니다. 발사 지휘 장치 하단에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오프로 되어 있을 때는 전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에 있을 때는 발사 지휘 장치에 전기가 공급됩니다. 이때는 탐색기를 활성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지만 야간 조준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나이트에 있을 때 야간 조준경을 포함한 제블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사 명령 장치는 완충기, 손잡이, 배터리 장치, 주간 조준경, 야간 조준경, 저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조준경은 망원경과 비슷하여 4배 확대된 가시광선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조준경은 적외선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적외선을 이용하면 밤에도 표적을 구분할 수 있고 연기나 박천후 속에서도 표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야간 조준경은 열을 감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주변과 온도차가 커야만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지기 냉각 장치는 야간 조준경을 적절한 온도로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적외선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디스플레이에 전달해줍니다. 각각의 조준경에 나타나는 시야각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간 조준경의 시야각은 표적을 4배 확대한 가시광선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야간 조준경의 시야각은 적외선을 이용한 흑백 이미지입니다. 표적을 4배 확대한 넓은 시야각 이미지와 표적을 9배 확대한 좁은 시야각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넓은 시야각은 표적을 찾는 데 사용하고 좁은 시야각은 표적을 인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차가운 영역은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뜨거운 부분은 흰색으로 표현됩니다. 탱크는 움직이는 동안 트랙이나 엔진이 가열되어 쉽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지해 있을 때는 주변 물체에 비해 검정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양을 보고 탐지해야 합니다. 미사일 안에 있는 탐색기의 시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이 표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표적에 트랙 게이트를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에는 발사 지휘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가 들어있으며 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사수는 본체 측면에 부착된 손잡이를 사용하여 발사 지휘 장치를 잡습니다. 제블린을 조종하기 위해 손잡이에 있는 제어 장치를 사용합니다. 손잡이에 있는 제어 장치를 통해 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왼쪽 손잡이에는 필터 선택, 초점 조정, 시야 선택, 그리고 탐색기 방아쇠와 같은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야간 조준경 필터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야간 조준경 필터는 적이 CLU를 감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초점 조정 스위치는 야간 조준경 작동 중에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시야 선택 스위치는 화면에 보여지는 시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손잡이에 있는 탐색기 방아쇠는 탐색기를 활성화하고 탐색기를 표적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쪽 손잡이에는 공격 선택, 게이트 조정 및 밝기 조절 스위치와 발사 방아쇠 스위치가 있습니다. 공격 선택 스위치를 사용하면 탑 어택 모드와 다이렉트 어택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탑 어택 모드가
기본 공격 모드이고 탐색기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제블린은 탑 어택과 다이렉트 어택 두 가지 공격 모드가 있습니다. 탑 어택 모드는 표적의 상단에 충돌하고 폭발합니다. 상대적으로 상부가 취약한 탱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미사일은 발사 직후 최대 160m까지 급상승합니다. 이후 표적이 시야에 들어오는 한계치까지 고도를 유지하다가 다시 급하강합니다. 표적이 이동하고 있어도 이미 기억해둔 적외선 영상 이미지를 찾아 스스로 추적합니다. 탑어택 모드의 경우 사거리 1300에서 2000m 사이에서는 160m까지 상승합니다. 사거리가 1300m 이하의 경우 거리에 따라 최대 고도가 달라집니다. 최소 공격 거리는 150m입니다. 표적의 상단이 상대적으로 튼튼한 건축물을 파괴할 때는 다이렉트 어택 모드로 공격합니다. 다이렉트 모드는 최대 60m 정도까지만 상승하며 표적까지 좀 더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미사일은 표적의 측면에서 폭발합니다. 저공 비행 중인 헬리콥터에도 다이렉트 어택을 사용합니다. 게이트 조정 및 밝기 조절 스위치를 이용해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해줍니다. 이 스위치는 야간 조준경이 보여주는 이미지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나이트로 돌리고 야간 조준경이 충분히 냉각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기본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밝기와 대비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저반경은 아이컵과 디옵터 조절링으로 구성됩니다. 아이컵은 눈과의 접촉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 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옵터 조절링은 이미지의 초점을 사수의 시력에 맞게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초점을 맞춘 후에는 안경을 쓰지 않고도 디스플레이의 화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수는 저반경을 통해 발사 지휘 장치의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주변에는 녹색과 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들을 통해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녹색으로 표시되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로 표시된 아이콘은 전원 스위치가 주간 또는 야간 위치에 있을 때 켜집니다. WFOU는 넓은 시야각으로 화면이 보여지고 있음을 표시해줍니다. NFOU는 좁은 시야각을 나타냅니다. 시크는 탐색기 방아쇠를 누른 후에 표시되고 탐색기가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탑은 탑 어택 모드임을 나타내고 DIR은 다이렉트 어택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FATR은 야간 조준경 필터가 선택되면 켜지게 됩니다. 황색 아이콘은 미사일 작동 시 주의를 요할 때 작동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은 야간 조준경이 냉각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냉각이 완료되면 표시등이 꺼지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은 미사일이 작동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아이콘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은 미사일의 고장을 감지했을 때 표시됩니다. 행파이어 아이콘은 사수가 발사 방아쇠를 당겼는데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을 때 표시됩니다. BCU 아이콘은 배터리 및 냉각 장치의 작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작동 시간이 약 30초 정도 남았을 때 깜빡이고 모두 소모되면 빨간색으로 켜지게 됩니다. CLU 아이콘은 발사 지휘 장치의 배터리 작동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음을 나타냅니다.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표시선은 선택되는 시야에 따라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표시선은 영구적으로 표시되지만 주간 조준경 시야에서만 사용됩니다. 넓은 시야각 표시선은 상단의 두 개의 선으로 표현됩니다. 좁은 시야각 표시선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좁은 시야각을 사용하여 공격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탐색기를 활성화합니다. 탐색기를 활성화시키면 깜빡이는 트랙 게이트가 나타납니다. 깜빡이는 것은 표적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트랙 게이트는 표적에 탐색기를 고정할 때 사용됩니다. 표적의 중심을 트랙 게이트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트랙 게이트의 가장자리와 표적의 가장자리를 최대한 가깝게 조절합니다. 게이트 조정 및 밝기 조절 스위치를 이용하여 게이트의 높이와 넓이를 조절해줍니다. 탱크의 상단을 공격하기 위해선 포탑을 지정하면 안됩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체 주위에만 트랙 게이트를 배치해야 합니다. 탐색기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깜빡이는 십자선이 나타납니다. 십자선은 표적의 중심을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탐색기가 표적에 고정되면 트랙 게이트와 십자선도 고정됩니다. 타겟이 고정되면 발사 방아쇠를 당겨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벙커를 공격할 때는 발사 보트 주변에 트랙 게이트를 배치합니다. 헬기를 공격할 때는
날개나 조종실을 제외한 가운데 선체만 둘러싸도록 조절합니다. 완충기는 본체 주변을 감싸서 충격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해줍니다. 위쪽에 있는 완충기는 사수의 얼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은 발사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사일 앞부분에 적외선 탐색기가 있고 투명한 돔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반응 장갑을 무력화시키는 선구탄두가 들어있고 유도 장치가 있습니다. 중간에 메인 탄두가 들어있고 뒤에는 추진 장치가 있습니다. 적외선 탐색기는 9배 확대된 표적의 적외선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발사 지휘 장치에 있는 야간 조준경이 보여주는 영상과 유사합니다. 적외선 영상 탐색기는 매우 낮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발사관에 달려있는 냉각가스를 센서 부분에 분사하여 온도를 낮춰줍니다. 유도 장치는 탐색기가 표적을 계속 바라보도록 제어해줍니다.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적외선 탐색기는 표적을 추적하고 그 이미지를 유도 장치로 보냅니다. 또 제어 장치에 신호를 보내 미사일의 이동 방향을 조종해줍니다. 전방 탄두는 반응 장갑을 폭발시킬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응 장갑이 폭발하면 표적의 장갑이 노출되는데 뒤에 있는 메인 탄두가 장갑을 파괴합니다. 메인 탄두는 600에서 800mm가량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탄두는 전기식 안전점화 장치에 의해 기폭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행 중간에 표적을 잃은 미사일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안전점화 장치가 탄두를 기폭하지 않으면 지면에 충돌하는 정도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뒤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는 발사관에 있을 때 접혀 있다가 발사 뒤 펼쳐집니다. 날개는 미사일에 양력을 제공하고 미사일이 안정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블린의 추진기관은 2단계로 작동합니다. 사수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뒤쪽의 발사용 추진기관이 먼저 점화됩니다. 이 추진기관은 아주 짧은 시간만 작동하여 미사일을 밀어냅니다. 사수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비행용 추진기관이 작동하여 미사일을 가속시킵니다. 제어장치는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조종하고 내부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4개의 꼬리날개와 4개의 베인, 그리고 배터리로 구성됩니다. 꼬리날개와 베인은 미사일의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됩니다. 꼬리날개는 미사일이 발사관을 빠져나온 후에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며 미사일의 방향을 조종해줍니다. 베인은 배기가스를 한쪽으로 편향시켜 비행 경로를 변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 배터리는 비행 중인 미사일 내부에 전력을 공급해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제블린 미사일은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현장에서 탱크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만큼 좋은 활약을 했죠. 제블린은 비싸지만 그것보다 몇십 배 비싼 탱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앞으로의 전장에서 더욱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